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저는 염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에 대해서요, 다양한 이야기를 또 시리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에너지라는 코너를 통해서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원자력이 굉장히 민감하고 찬반이 많은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댓글에 많은 의견들 남겨주셨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댓글에 있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 추려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나라 또 잘하는 에너지죠. 그리고 발칙한 경제가 또 잘하는 에너지원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제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래 에너지로 가장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주목받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수소에 대한 열정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에너지 정책입니다. 재생에너지는요,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원자력은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급선회했습니다. 하지만 육성과 투자 기조가 바뀌지 않은 에너지원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수소입니다. 왜 수소는 이렇게 전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좋아할까요? 바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 산업이다 하면 정유 사업, LNG 사업 이런 거는 이미 기득권들이 너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돈도 잘 되고 부가가치 높은 사업이어서 여러 이제 다 하고 싶은데 잘 끼워주지가 않습니다. 우리 세븐 시스터즈라는 얘기도 있고,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에너지원, 예를 들어 원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거는 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또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자본 집약형이고, 굉장히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런 카르텔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만 에너지 산업을 영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수소는 좀 다릅니다. 그동안에 고착화된 이런 에너지 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급망을 이용하거나 개선할 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에너지 산업을 굉장히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잘 못하는 나라들이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소의 가장 큰 특징을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화석연료랑 가장 비슷한 사용 방법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그리고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수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수소 박람회를 몇 번 가봤거든요. 지난 5월에 파리에서 열린 하이볼루션이라는 수소 박람회를 가봤는데요. 정말 유럽 내 모든 나라들이 거기 와서 자기네들의 신기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현재 어떤 나라들이 수소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선 전 세계 93개국이 탄소 중립 목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2050년 아니면 2060년 이렇게 각 나라에 맞춰서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93개국 중에서요, 39개국이요, 수소 관련 정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려면 에너지를 안 쓰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에너지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에너지원을 바꿔야 되는데, 온실가스가 배출이 안 되는 에너지원은 대부분 이제 재생에너지 이런 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자연환경,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 지리적 위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모든 나라들이 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요,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수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39개 나라들이 수소 관련 정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나라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EU 27개국, 그 다음에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영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수소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면면히 살펴보면 글로벌 선진국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 나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이제 표에 있을 텐데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수소를 잘 만들 수 있는 여건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수출이냐 수입이냐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그러면 수출을 잘 할 수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시죠.
수출은 여기 GCC 컨트리라고 해서요. 이게 걸프만 컨트리라고 해서 이게 중동 국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산유국인데 산소국도 되네요.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있고요. 캐나다가 있고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인디아, 미국, 중국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기존의 자원 강국들이 많습니다. 수소라는 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LNG를 개질해서 만들 수도 있고 석탄을 개질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 때 수소에 뭐 예를 들어 CCU라든지 CCUS 그러니까 탄소 포집을 해서 이걸 다시 또 청정 수소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역시 수소를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나라들은 대부분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라든지 칠레, 아르헨티나 같이 자연 환경이 좋아서 재생에너지를 잘 할 수 있는 나라도 수소를 많이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기서 보시면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여력도 높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수입의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여기에서 보면 수소를 수입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요. 역시 자원을 많이 지금까지도 수입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요. 만약 이런 40개국 정도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수소 수요량 2030년 기준으로 약 1억 4천만 톤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2050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6억 6천만 톤 수준입니다. 이 가정은 2030년에 50%를 줄이고요. 2050년 100% 줄인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최종 에너지 수요에서 22%가 수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에너지 믹스상 지금 원자력 정도의 그런 위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재생에너지의 비중도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석탄이나 화력 발전이 대부분 다 30%가 넘고 40%, 50%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한 20에서 25% 정도가 수소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좀 채우면서 탄소 중립 달성에 이제 되는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30년 앞으로 한 8년 뒤가 한 1억 4천만 톤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전 세계의 수소 생산량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1억 톤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50% 이상 성장을 8년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2050년으로 보면요. 한 30년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한 6배가 넘게 한 6.6배 정도 수소 생산만 놓고 보면 산업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금액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세계 수소 생산 시장 규모가요. 2020년 기준으로 약 1296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연평균 9.2% 정도거든요. 이거를 2025년 기준으로 바꾸면요. 약 20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한 7, 80%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산업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수소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지만 수소만큼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50년에 수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글로벌 CEO들이 모여있는 수소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2050년에 수소경제가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추정한 금액이 있는데 이건 조금 믿기는 힘들지만 약 12조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래프를 2개 정도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세계 수소 수요 전망입니다. 2030년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한 1억 4천만 톤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50년이 되면 6억 6천만 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국의 생산량 수소 수요가 확 늘는다는 게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중국이 확실히 어마무시하게 수소도 빨아들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 수소 수요가 엄청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수소 생산 시장 현황 및 전망이라는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셔도 아시아 태평양의 시장 현황이랑 전망이 가장 좀 비중이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 역시 중국이 수소 수요 전망에서 보듯이 중국의 역할이 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북미랑 유럽도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수소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텐데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한 가지는 수소 산업은요.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에너지 산업의 역할이라든지 기존 에너지 산업
산업에 이렇게 참여, 그리고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리딩 국가, 그리고 리딩 회사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어도 수소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소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시장 확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